돈은 없고 이자는 높고 집은 어떻게 사요? 중장년층의 갈아타기 실현 가능성 문제 해설. 일부, 현실의 벽에 부딪힌 꿈, 내 집 마련의 좌절감. 우리가 살아오면서 품었던 가장 큰 꿈 중 하나는 아마도 내 집을 갖는 것이었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막연한 희망으로, 중년이 되어서는 가족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꿈이 마치 신기루처럼 멀어져가는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아껴 모았지만 치솟는 집값과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율의 벽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서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내 집 마련이나 더 나은 집으로의 갈아타기는 단순한 주거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 부모님 봉양, 그리고 다가올 은퇴 후의 삶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학군, 더 편리한 교통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은 당연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단순히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을 넘어 삶의 계획이 틀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중년이 되어버린 지금은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는 현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자산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마치 끝없이 오르는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데 계단 자체가 사라져버린 듯한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는 쉽게 집을 사고 누군가는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소식은 우리의 좌절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일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보편적인 꿈이 일부에게만 허락된 특권처럼 느껴지는 현실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밤잠을 설치게 하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며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2부, 이자율 인상의 압박, 늘어나는 부담과 불안감. 높아지는 이자율은 마치 목을 조여오는 밧줄처럼 우리 중장년층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어렵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거나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금리 인상은 매달 감당해야 할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변동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매달 날아오는 이자 고지서는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출 이자 몇 푼 더 내는 것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다가올 은퇴 준비까지 지출해야 할 곳은 많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 인상은 우리의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현실을 강요합니다. 외식 한 번 줄이고 여행 한 번 포기하는 것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이 매달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갈아타기를 계획했던 중장년층에게는 이자율 인상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높아진 금리는 새로운 대출의 문턱을 더욱 높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 때문에 생활비마저 빠듯해져 새로운 집을 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마치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발목에 무거운 추가 달린 듯한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자율 인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고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때문에 노후 자금을 줄여야 할지, 자녀 교육비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중년의 우리는 오히려 불안정한 미래를 마주하게 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지출에도 민감해지고 혹시 모를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자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무력감은 우리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줍니다. 3부. 자금 부족의 딜레마, 묶인 자산과 유동성 위기. 우리는 분명 오랜 시간 열심히 일했고 나름의 자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돈은 있는데 돈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형태로 묶여 있어 정작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집을 갈아타기 하려는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자금 부족의 딜레마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야 하는데 집을 파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제값을 받기 어렵거나 팔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집을 팔더라도 그 돈이 바로 현금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점과 맞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합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당장 필요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더욱이 중장년층은 젊은 세대와 달리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영끌이라는 말처럼 과감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있는 자산을 활용하려 해도 현금화가 어렵고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려 해도 대출 문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 부족의 딜레마는 우리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묶여있는 자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거나 심지어는 금매로 손해를 보면서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부모님의 병원비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더욱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줍니다. 열심히 모은 돈이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삶의 노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유동성 위기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는 듯한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갈아타기의 꿈, 현실의 장벽, 선택의 기로에서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갈아타기는 많은 중장년층의 오랜 꿈입니다. 자녀의 교육, 부부의 노후 생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넓은 집이나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꿈이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되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나 집값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도 원하는 지역의 집을 살 만큼의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의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치솟아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마치 앞서가는 기차를 쫓아가려 해도 속도 자체가 다른 듯한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기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겨야 할지 아니면 대출을 더 받아 무리하게 영끌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또한 갈아타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집을 팔았는데 새로운 집값이 더 오르거나 반대로 새로운 집을 샀는데 기존 집값이 떨어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판단에만 의지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도 갈아타기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녀의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원하는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원치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부모로서 큰 딜레마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요구와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갈아타기의 꿈은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좌절되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기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중년의 우리는
오히려 불안정한 미래를 마주하게 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5부. 중장년층의 특수한 상황, 은퇴 준비와 주거 안정. 중장년층에게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넘어 삶의 안정과 은퇴 후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젊은 세대와는 다른 우리 중장년층만의 특수한 상황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소득은 줄어들고 건강 문제나 자녀의 독립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은퇴 준비입니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해왔지만 치솟는 집값과 높은 이자율은 우리의 노후 자금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집을 갈아타기 하려다 보면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은퇴 후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살 집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노후 자금 자체가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년층은 자녀의 독립과 결혼이라는 중요한 삶의 단계를 맞이합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야 하거나 독립 후 홀로 남게 될 공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출가한 후에는 굳이 넓은 집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작은 집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공간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녀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여유 공간에 대한 바람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병원과의 접근성이나 편의 시설의 유무가 주거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노후에 적합한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주거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중장년층에게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을 넘어 은퇴 후의 삶,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기준으로 주거를 바라보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고민과 신중함을 요구받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중년의 우리는 오히려 불안정한 미래를 마주하게 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6부. 위기 속에서 길을 찾다. 지혜로운 접근과 새로운 모색. 지금 우리는 돈은 없고 이자는 높고 집은 어떻게 사요라는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접근과 새로운 모색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남과의 비교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현재 우리의 자산 상황, 소득 수준, 그리고 미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갈아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열린 마음으로 고려하고 우리의 삶의 단계와 필요에 맞는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굳이 넓은 집에서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작은 집에서 얻는 자유로움과 경제적인 여유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이들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삶에는 집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가족과의 유대, 건강, 그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집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추억들이 진정한 보금자리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